아저씨의 두 눈은 부릅떠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어. 입은 멍하니 벌린 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 아저씨, 왜 그래요? 놀랬잖아요. 하니까 상일아, 저거 내 손이 비치는 거냐? 아니지? 저거 내 손 아니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흔드는데 저건 저렇게 흔드냐?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흔드는 건 알겠는데 흔들리는 저건 뭔데? 아저씨가 놀래서 쳐다보는 쪽을 돌아봤지. 바람을 타고 맞은편 가까이로 살살 밀려온 다른 어선 조타실이 우리 정면을 향하고 있었어. 그 조타실 창문에 하얀 손이 이쪽을 향해 팔딱팔딱 미친 듯이 손짓을 하고 있었어. 아저씨 그림자? 아니야. 아저씨는 팔을 좌우로 벌렸다 내렸다 하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데 저 손은 손바닥 그대로 마치 우리를 부르듯이 앞뒤로 팔딱팔딱 흰 손바닥만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아이 씨발 귀신이다! 당연히 기겁했지. 진짜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이라고. 그 순간부터 나도 완전 반실성하고 아저씨는 좌우로 팔만 벌려대고 하얀 손은 그 자리 그대로 우리를 부르듯이 펄럭거리고 그 아수라장이 계속되다가 내가 아저씨를 먼저 붙잡았어. 아저씨, 도망가요. 선행기 타고 돌아가요. 근데 아저씨는 생각이 달라졌나 봐. 아저씨를 붙잡고 있는 내 손을 통해 아저씨도 작게나마 떨고 있다는 건 느꼈는데 아저씨는 남의 돈 받고 하는 도박 일이다 보니 정신을 차리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셨던 거야. 얌마, 넌 왜 가만히 있어? 저거 도둑 새끼네. 도박하는 일이 뭐냐? 도둑 잡는 거 아니야?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거 도둑놈 잡아서 넘기게 해경에 연락이나 해놔라. 저놈 어디 못 간다. 아저씨는 귀신일 리 없다. 저건 분명히 사람 짓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나도 그런가 싶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몸이 벌벌 떨리더라. 만약 칼이라도 들고 있어봐. 아저씨는 용감하게 배랑 육지, 배를 묶는 호줄이란 걸 던져서 앞에 있는 관리선 줄 묶는 기둥에 고리를 정확히 걸었어. 그리곤 당기니까 바람 속에서 그 배가 점차 가까워지더라. 손은 이제 보이다 말다 계속 그쪽 조타실 창문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었어. 이 새끼 딱 걸렸어, 도둑놈 새끼. 아저씨는 허세인지 용기인지 모를 말을 내뱉으며 그 배로 올라탔어. 상일아, 감시 잘해라잉. 그리곤 기둥에 걸린 줄을 풀어서 다시 우리 배 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난 벌벌 떨면서 해양경찰 출장소에 전화를 걸었지. 다행히 바로 받더라고. 그래서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신고했지. 지금 박씨 아저씨가 잡으러 갔다고 하니까 바로 온다고 하시길래 난 전화를 끊고 멍하니 조타실로 들어가는 박씨 아저씨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 근데 어이! 귀신아 물러가라! 저리가! 물러가라고!
아저씨의 비명소리에 이어 완전히 겁에 질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귀신? 귀신은 없다더니 아저씨 입에서 나온 단어는 분명히 귀신이 맞았어. 살려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떡하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지. 나도 호줄을 들고 던져봤지만 숙련된 일꾼인 박씨 아저씨와는 달리 내가 던진 호줄은 힘없이 바다로 떨어지더라. 바람은 불지. 바다에 떨어져 바닷물을 먹은 호줄은 더 무거워지지. 몇 번을 줄을 사려서 다시 던져봐도 헛방이었어. 그 와중에도 아저씨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려와서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다행히 상일아! 무슨 일이야! 하면서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 어촌 계장님하고 해경 출장 소장님, 의경 대원 한 명이 계장님 선액을 타고 이리로 오고 있었어. 계장님, 소장님, 도둑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뭐라고? 좀 믿어줘.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 봤다잖아. 이렇게 따지고 싶었지만 입으론 안 튀어나오더라. 선액에서 던져진 작은 헛줄이 단번에 관리선 기둥에 걸리고 차례차례 사람들이 올라갔어. 난 봤다고. 거참 박씨 왜 이래? 미칠라면 곱게 미치든가. 얼른 나와! 나오라고 좀! 계장님, 제가 봤어요. 딱 제대로 봤어요. 정말이야. 믿어줘요, 좀.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세 사람이서 방 강제로 계장님 선에게 실어서 데려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는지 박씨 아저씨가 실려가고 나니 멀찍이서 해가 고개를 쏙 내밀더라니까. 나 혼자 있는데 저 배에서 다시 하얀 손이 펄쩍거릴까봐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침실에 있으면 유리창 너머로 흰 머리카락의 남자가 나타날까봐 눕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숨으면 문 너머로 세면대에서 거울을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 그러지도 못하고, 자고 있을 삼촌한테 전화를 걸어 삼촌이 욕을 하든 말든 데리러 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좀 별꼴인가? 근데 그땐 그것 말곤 진짜 방법이 없더라. 내가 본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박씨 아저씨가 실려갔는데 내가 무슨 정의의 용사라고 도방 출근 첫날 주제에 귀신하고 싸워 이기겠냐? 삼촌 차가 결국 멀리서 다가오는데 진짜 울 뻔했어. 나이를 20 중반 먹고 말이야. 근데 삼촌 선에게는 나랑 박씨 아저씨가 끌고 가서 관리선 옆에 메어놨잖아. 결국 삼촌이 뗏목 저어왔어. 뭐 좌안마 우안마로 한 번씩 저으면 삼촌한텐 일도 아니긴 해. 집에 가서 숙모가 차려준 아침 식사 상 앞에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삼촌이 그러시는 거야. 상일이 니 어제 부두에 실려온 사람 봤지? 바다에서 죽어서 온 사람. 그 사람이 흰머리였는데 니도 언뜻 봤을 건데 그 사람이 머리가 온통 백발이었다. 나이도 지긋하고 원래 배 타던 사람도 아닌데 배를 타는 사연이 구구절절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도 일을 못해서 태우다가
이러다가 사고 난다고 안 태우려는 거를 본인이 무릎 꿇고 통 사정하길래 다시 태웠거든. 근데 딱 그날에 사고를 당한 거야. 그물에 딸려 들어가 바다로 들어간 거지. 조업이고 나발이고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물 포기하고 찾으려고 수를 다 써봤는데 이게 운명은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가 봐. 결국 못 찾아서 해경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시체라도 찾겠다고 노력했는데 바다가 어디 상하 좌우로 요동을 치는데 쉽게 찾아지겠냐? 거의 반 포기해가는 시점에 그래도 가족들한테 돌아갈 거라고 그게 다른 배 그물에 척 걸려 올라온 거야. 노랗게 떠서 처음엔 죽은 고래인가 싶었는데 머리를 보니 백발이 붙은 게 그 배 선장이 기겁을 해가 연락을 줘서 우리가 챙겨온 거지. 시체라도 찾아줘야 했으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살아보겠다고 용 쓰다가 영영 가버린 걸 보면서 어떻게 니를 배에 올리겠냐? 안 그냐?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성불 못하고 어째 우리 선단 배에 조타실에서 박씨하고 니한테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단 말이냐? 니한테 그랬냐? 춥다고? 상일아, 바다에 빠지면 사람이 여름이고 밤이고 저체온증으로 죽는 게 제일 크다. 한여름에 춥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치면 이해가 된다. 이게 참 귀신이란 게 있는 건지. 있다 하면 물귀신은 얼마나 서럽고 슬프겠냐? 누가 그렇게 죽고 싶겠냐? 누가 그래 죽고 싶겠어. 그 얘기 듣고 밥이 넘어가겠냐?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지. 그때 엄마한테서 마침 전화가 오더라. 펑펑 놀다가 뱃일하러 끌려간 아들 걱정이 드신 모양이야. 난 사실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접고 그냥 박씨 아저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도방은 나 혼자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생각 없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지. 부두에 실려온 익사체, 도방하다가 본 여러 현상들, 마침내 실려간 박씨 아저씨.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어머니가 삼촌 바꿔달라고 난리인 거야. 삼촌이 예 형수님 하고 전화를 받더니 쩔쩔매더라. 그리고는 아버지가 날 바꿔달라고 하셨는지 삼촌이 다시 나한테 네 아버지다 하고 전화를 바꿔주는데 전화 소리 너머로 어머니가 빨리 오라고 해요. 빨리! 소리를 지르시니 아버지도 이길 재간이 없으셨는지 상일아 집에 돌아와라 하시더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완전 잡혀 사시거든. 오한마보다 무섭다는 앞치마여서. 뭐 그렇게 하루 만에 도박일은 끝나버렸어. 뭘 더 하고 말고도 없이 흐지부지 되다시피. 싸운 가방은 풀지도 않았어. 숙모가 빨아놓은 셔츠랑 청바지 다시 입고 스마트폰이랑 충전기 챙기니까 나머지 짐은 가져왔던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더라고. 집에 가기 전에 하루였지만 정든 박씨 아저씨 건강이 염려되어서 남해읍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어. 어차피 차표는 저녁 시간대로 끊어놓았고 터미널에서 병원이 그리 멀지도 않았거든. 박씨 아저씨는 일반 병실에 계셨는데 날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 다행이다. 상당히 진정되시는 게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어. 아저씨, 저 그냥 집에 가기로 됐어요.
하루였지만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쉽게 됐네. 둘이 근무하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겠더만. 저 그날 이후로 별다른 일 없었죠? 그때 혹시 뭘 보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 말에 웃던 표정에 보일 듯 말 듯한 어두운 구석이 끼어들더니 밤에만 보인다. 밤에만. 네? 혹시 지금 몇 시냐? 보자. 지금 오후 6시 40분이요. 좀 있으면 해지겠네요. 그랬더니 그냥 획 돌아 누워버리시는 거야. 그럼 늦기 전에 빨리 가라. 밤에만 보인다. 밤에만. 그 뒤론 아저씨 몇 번을 불러도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길래 그냥 가져간 주스 박스만 드시라고 놔둔 채 터미널로 돌아갔지. 짧았던 남해에서의 2박 3일이 그렇게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선 새 인생 살았어. 그래서 지금 먹고 살만해졌잖아. 비록 아버지 뜻대론 못했더라도 아버지가 바랬던 것 이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선 전환점이 되었던 일하거든. 나 옛날에 백수였을 줄 상상이나 했냐? 지금 와선 그때도 추억이지. 백수 시절엔 나름의 낭만이 있잖아. 작은 거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느끼고 참 구질구질한 행복이 있었어. 그래서 도방도 추억이야.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가끔 생각나는 추억.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 뭐 지루했으면 미안. 나한테만 추억이라면 별 수 없는 거고. 아, 박씨 아저씨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 사실 마지막 작별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궁금했었지. 그 뒤에 삼촌하고 연락할 때 근황을 물어봤었거든. 근데 그냥 멀쩡하게 잘 사신다고 하시더라. 대신 사람이 영 달라졌대.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피고 절에 자주 다닌다더라. 남해 금산에 큰 절이 있다나 봐. 거기에 자주 가서 불공도 드리고 한다고 삼촌이 그랬거든. 사람이 뭔가 욕심이 줄고 말도 줄고 대신 댐댐이는 훨씬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더라. 그래서 추억이라고 말하는 거야. 좋게. 나는 정신 차리고 살아서 취직하고 아저씨도 잘 사신다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무탈하시고 삼촌 사업 잘 나가니까 좋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도방이 추억이야. 넌 어때? 넌 이런 경험 없어? 얘기 좀 해봐. 미안, 나만 너무 얘기했지? 도방의 추억 끝입니다. 감사합니다.